급하긴 급하다. 이정현 공관위원장 화이팅입니다. 아니 아무리 달라고. 당을 바꾸셨어도 예정이라는 것도 아니, 좀 근데 있어야죠. 그렇게 뭐 매몰차게 얘기를 해요. 제 3자가 볼 때는 팝콘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국민의힘 지금 대구 선거는 후유증이 굉장히 클 것 같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복심인 그러니까. 유령화를 자른다? 정치인의 자질이 안 되는 사람들이 들어와 있다. 지방선거보다도 네. 어떻게 해서든지 한동훈 전 대표 못 들어오게 하고 우상호, 김민석, 정성호, 윤호중을 겨냥해서 한 얘기가 아니라 네. 대통령 당신에 대한 경고야. 지금 같이 A를 추구하는 사람이 진짜 민주당의 성골들이야.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군요. 하고 싶은 말을 직설적으로 하는 편이에요. 거기에 무슨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까? 한없식업이온 시사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3월 19일 목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영진이고요. 뭐 검찰개혁 관련해서는 이제 일단락이 좀 돼서 갈등도 좀 사라지나 싶었는데 꼭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같은 진영에 계신 분들끼리도 상당히 여전히 좀 싸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근데 그 주장하시는 것들을 보면 대체로 같은 주장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내가 이재명 대통령을 진짜 위하는 길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서로 하고, 상대가 하는 공격은 뭘 잘 모르고 내 얘기는 잘 듣지도 않고 그렇게 하는 공격들이다, 이런 얘기를 다 똑같이들 하시니까 뭐가 맞는지 좀 헷갈리는 그런 상황인 것 같기도 하고요. 하여튼 서로도 피해자들이라고 하시니까 진짜 피해자는 또 누군지 그런 건 하여튼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장르만 여의도 먼저 아마 국힘의 공천 갈등 얘기부터 좀 시작하게 될 것 같은데요. 그 이야기들 함께 해주실 분들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남 전 의원님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용남입니다. 반갑습니다. 바쁜 일들이 앞으로 좀 많이 있으십니까? 바쁜 일이요? 예. 일이야 항상 만들면 있죠. 네. 어디 뭐 가시진 않고요, 아직. 뭐 처갓집도 가고. 처갓집 가시고. 알겠습니다. 마음 아픈 얘기를 자꾸 이렇게 꺼내. 아니 이제 분명히 이제 한 번쯤은 기다리는데 전화 오면 얼마나 애가 달아요. 가실 것 같아요. 안 느낌. 기다려요. 이제. 네. 자, 그리고 정호김 전 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의원님은 어디 안 가시죠? 뭐 가끔 여행? 여행 가시고. 우아하게. 예, 여행 가시고. 자, 박원석 전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신혜영 기자가 뉴스 정리를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그럼 먼저 국민의힘 그 공천과 관련해서 네. 아주 그 막말들이 오가고 있군요. 원래 공천 국면에서 네거티브 시작되고 이제 제일 막장으로 가는 게 이제 지역비야, 세대비야, 노인비야 이런 걸 가는 거잖아요. 근데 원래는 좀 잘 될 것 같은 상황에서 그런 내부 갈등 뭐 이런 비하 같은 게 나오지. 네. 여기 지금 매우 힘든 상황 아닙니까, 여기는? 네. 그런데도 이렇게 네. 갈 때까지 갈 모양입니다. 갈 때까지 가는군요. 사실은 뭐 서울이나 부산 이런 데가 좀 핫할 것이다라고 우리가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제일 핫한 곳은 대구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충북이 또 등장을 했죠. 충북. 일단 대구. 대구에서는 이제 국민의힘에서 다른 지역들은 후보가 없는 대구만 풍년이잖아요. 특히 이제 현역들이 대거 뛰어들었는데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혁신 물갈이를 선언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해서 중진들 더 이상 노역 부리지 마시고 젊은 세대 혁신적인 애들한테 발길 열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나오지 마라고 하니까 출마를 예정하고 있는 주호영 의원이 세게 들이받았습니다. 아니 이정현 그 호남 출신이지 호남 출신인 당신이 대구를 얼마나 안다고 대구를 얼마나 만만하게 봤다고 이런 식으로 대구의 중진들을 짓밟으려 하느냐. 그러면서 뭐 누구를 낙하산으로 꽂으려는 거야? 이제 이렇게 받았습니다. 네. 네. 대구를 떠났다가 40년여 만에 돌아온 사람을 낙하산처럼 꽂으려 하느냐. 네. 이렇게 이제 주호영 의원이 먼저 던졌고요. 네. 그리고 이제 비싹하긴 했지만 이제 김영환 현 지사죠. 예, 현 지사가 충북. 예, 충북 선거를 왜 전라도 출신 공관위원장이 좌지우지하느냐. 전라도에 못된 버릇 하지 말아라. 뭐 이런 식으로 썼어요. 다 뭐 디테일하게 읽진 않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제 썼다가 이제 크게 욕을 먹고 지우긴 했는데요. 네. 네. 당연히 이제 논란이 되고 있고요. 네.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또 반론을 했죠. 네, 이제 이정현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내가 호남 출신인 거 맞고 내가 수없이 그 지역에서 우리 알잖아요. 그 빨간 잠바 입고 그 자전거 타면서 곡성과 순천 일대를 누비던 그
거기서 이제 열심히 뛰긴 했잖아요. 예. 여하튼 열심히 내가 이제 보수당에서도 이제 호남을 지켜왔는데 예. 내가 영남 공천 그럼 말하면 안 되고 특정 지역 출신은 특정 지역 공천만 말할 수 있는 거냐? 그런 발상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다. 특히 주호영 대구에서 꽉 먹고 알 먹고 이제 털까지 탐내려 하느냐 이렇게 맞받았습니다. 네. 거기서 경력도 쌓고 이름값도 올리고 명예도 누리고 마지막 자리까지 다 가지려 하느냐? 네. 이제 이런 비판을 니 혼자 다 처물래요. 이런 영어 대사 있지 않았나요? 뭐 그런 맥락을 네. 한 거죠. 예. 이정현 위원장의 또 강력한 얘기가 있었고요. 네. 이 상황은 누구 말을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더 좀 듣고 아니면 더 지지를 보내고 하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한테 질문하시는 그럴 거예요? 수밖에요. 네. 네. 그 사람들이 어떤 특정인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다수라면 네. 이런 갈등 자체도 일어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걸로 봐서는 팽팽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무소속 출마 가능성까지 열고 이 선거 특히 공천에서 이렇게 한번 싸움이 붙으면요, 네. 이거는 밑바닥까지 다 보여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 3자가 볼 때는 정말 팝콘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그 안에서 보수 정당이 승리해야 된다라는 애당심을 가진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 진짜 답답한 일이죠. 그래서 대구는 누가 될 건지는 아직은 뭐 전혀 감이 안 오는 상황이죠. 여론조사로 보면 뭐 이렇게 순위가 매겨지지만 예. 그것도 1000명이 채 안 되는 사람을 상대로 해서 여론조사를 한 것이고 또 대구의 시민들이 보수의 본산이라고는 하나 딱 한 가지 생각만 갖고 있는 게 뭐 아니잖아요. 그렇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 젊은 분들 생각, 어르신들 생각이 다를 텐데 그래서 지금은 누가 더 지금 유리하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아무튼 지금 이 당내에 전혀 그 바람직하지 못한 세력이 나름대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라는 방증이 자꾸 보이니까 그거 자체가 선거에는 좋은 영향은 끼칠 수가 네. 없겠죠. 누구예요? 고성국 씨요. 고성국 씨가. 네. 그러면 대구에는 이진숙 전 위원장이 나올 가능성이 그러니까 될 가능성이 꽤 높은 그런 상황이에요. 당에서는 그 사람을 미는 거예요? 이진숙 위원장을? 당에서 예, 그렇진 않아요. 당은 고성국 아닌 씨가 것 밀고 같아요. 있죠. 네. 고성국 씨가 당은 아니고. 완전히 이 꼴은 아닌데 네. 사실은 가장 입김이 센 거는 틀림없는 사실이고 네. 뭐 최근에 최은석 의원 네. 사실은 글쎄요 대구의 전국적 인지도는 말할 것도 없고 대구에서도 인지도 얼마나 나올까 참 의심스럽긴 최은석이요? 한데 네. 이름이 낯설잖아요. 네. 저도 몰랐는데 뭐 기업 출신 초선 의원이라고 하는데 최근에 제일제당. 뭐 최은석 의원 얘기도 나오던데 전반적으로 지금 공천 진행을 보면 이정현 위원장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다 틀린 얘기만 하는 거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얘기만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딱 그런데 예. 이정현 위원장의 출신 지역을 언급한 건 이건 실수죠. 후보들이 뭐 김영한 충북지사야 어차피 뭐 지금 뭐 구속영장도 네네네. 수사받고 하니까. 청구가 됐고 네. 뭐 2판 4판이고 근데 평소에 그렇게 점잖던 주호영 의원까지 이런 언급을 한 거로 봐서는 네. 급하긴 급하다. 이 돌아가는 게 실제로 컷오프를 할 것 같은 거를 후보들은 느끼나 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런 얘기를 왜 하나 싶은 얘기까지 이제 언급하는 급한 상황이 만들어진 것 같은데 예, 이정현 공관위원장 참 화이팅입니다. 예. 화이팅이에요. 아니 컷오프 빌미를 하나 준 것 같은데요. 네. 지역 비하 발언. 어떤 빌미가 하나 오히려 생겼어요. 네. 사실은 주호영 의원이나 중진들 컷오프하는 논리가 별로 없었거든. 그냥 기득권이니까 컷오프한다. 네. 아니 그러면 기득권인 다른 지역의 단체장들은 다 또 단수 공천을 주고 이게 논리가 안 맞아요. 네. 여기가 아무리 이제 국민의힘의 텃밭이라지만 게다가 계속 텃밭일지도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김부겸 총리가 사실상 선언만 남았다. 그리고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들로 보면 많이 흔들리는 게 사실인데 하나 빌미를 잡힌 것 같고 네.
저는 그냥 뭐 그 예정된 결론으로 향해 가고 있다. 다 컷오프하고 네. 아까 뭐 최은석 의원 네. 하고 이진숙 그 씨하고 두 사람을 경선 붙이는 시나리오가 이미 작동하고 있었던 것 같고 그 각본대로 지금 가고 있다고 보고 컷오프를 하려도 무슨 근거가 있어요. 컷오프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뭐 그런 거겠죠. 혁신 공천이 필요하고 이 다선 중진들이 그 이 대중적인 인기나 이런 게 없다. 그냥 기득권이다. 여기 네. 이제 이정현 위원장이 다 써놨잖아요. 근데 이제 논리로. 그렇게 가려면 다른 지역도 다 똑같이 해야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논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그때 달라요가 달라요.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원칙이 없는 게 원칙이에요. 뭐 충북에서 김영환 지사는 네. 뭐 사실은 컷오프할 만한 사유들이 있죠. 그렇죠. 뭐 사법 리스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예. 있는데 네. 그러면은 거기는 그렇게 했는데 여기는 현직도 아니고 네. 국회의원인데 직역이 다른데 네. 단지 거기서 몇 선 했다는 이유로 컷오프하면은 그러면 지금 몇 선 한 지사들은 다 단수공천 줬잖아요. 그 말이 안 맞잖아. 근데 상관없어요. 그 이정현 위원장의 월드에서는 말이 맞든 안 맞든 나는 내 길로 간다 이런 것 같고 그럴 경우에 주호영 의원 같은 경우에 지금 반발의 강도가 굉장히 센데 네. 이분 되게 점잖은 분이에요. 네. 평소에는 뭐 그 모진 말조차도 안 한 분인데 이런 얘기를 할 정도면 탈당해서 무소속 출마하는 거 아니야? 진짜 지금 그 얘기 네. 나와요. 근데 본인이 이제 아직까지는 그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만 주변에서 그 얘기가 나오고 오전에 이제 다른 방송에서 이렇게 보니까 고성국 씨를 시장에서 마주쳤어요. 주호영 의원이 어디 갔다가 네. 이진숙 씨하고. 오. 근데 주호영 의원의 복장이 예사롭지가 않았어요. 이미 하얀 잠바를 입었어. 저는 심중을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해. 사진이 있나 찾아봐야겠다. 이미 하얀 잠바를 입었어. 네. 그리고 거의 고성국이 당대표처럼 등 두들겨주고 내 방송 보내? 뭐 이러면서 지나갔어요. 좀 살살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게 일파만파인 게 대구 수성구가 비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주호영 의원이 한동훈 전 대표를 불러들여서 무소속 연대로 판을 짤 거다라는 기대가 한동훈계에서 나오고 있어요. 오늘 아침 방송 김종혁 선배랑 하셨어요. 아니 근데 이게 그 사실은 그럴듯하잖아요 얘기가. 그리고 주호영 만약 그 부의장 입장에서 2판 4판으로 가면 그게 가장 최선의 선택이 될 수도 있어요. 대구 선거를 치르는데. 그래서 대구가 아주 핫하게 떴다 지금. 네. 서울시장 선거는 관심 밖으로 이제 밀려났고 네, 아니, 대구시장 선거가 얼마 전부터는 서울시장 선거보다는 대구시장 선거가 이번 지방선거에 꽃이 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런 시나리오대로 간다면 주호영 의원이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대구시장 출마를 한다. 네. 이거는 그냥 단순히 대구 지역의 문제로 끝나지 않아요. 전국적인 무소속 연대 뭐 이런 거. 아니 그것뿐만 아니라 주호영 의원이 사실은 조계종을 비롯한 우리나라 그렇지. 불교계의 그렇죠. 큰 영향력이 손이죠. 정치인 중에는 1등이에요. 그래요. 국회에서 무슨 불교 협회장 이런 거 하시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정각 본인 스스로가 고등학교를 불교 고등학교 나왔는데 그걸 떠나서 본인이 뭐 네. 거의 스님이에요. 반승려야 맞아요. 반승려. 네. 방에 찾아가면 막 이거 절하고 계시고 막 그러죠. 그래서 우리나라 웬만한 네. 그 중요 사찰 있잖아요. 네. 지역적인 영향력이 큰 뭐 네. 그런 사찰 특히 영남 쪽은 많거든. 네. 절이 많지. 절이 많고 그 불교 영향력이 세요. 그런데 주지 스님이나 이런 분들은 대부분 주호영 의원 팬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주호영 의원이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한다? 그러면 대구뿐만 아니라 TK 플러스 PK까지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적어도 그 꽤 많은 수의 스님들이 국힘 그거 못 쓰겠더라 이렇게 찾아오는 여론을. 신도들하고 이제 선거가 다가오면 자연스럽게 선거 얘기가 회자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네네네. 이게 국힘 못 쓰겠더라 이런 얘기가 스물스물 바닥에서부터 퍼질 가능성이 높아요. 불심이 움직이겠죠. 불심. 불심으로 예, 저도 의원할 때 않았나? 정각 회원이기 때문에 네. 저도 불교신자라서 그 조영 의원이 그때 회장이었을 거예요. 네. 근데 큰 스님들 사이에서 신뢰가 굉장히 깊어요. 그래요. 조영 의원에 대한. 근데 이 내용을 국민의힘도 모르진 않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래서 만약에 주호영 의원 잘못 건들면 전체 선거에서도 상당히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생각을 안 하진 않을 텐데. 아니 근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지금 이런 대구시장뿐만 행동을. 아니라 뭐 서울을 비롯해서 전국이 이렇게 이 난리가 안 일어나죠. 당의 최고위원이 방송에 나와서 예. 오세훈 4선 하는 동안 한 게 뭐 있냐. 민주당 최고위원인 줄 알았더니 국민의힘 최고위원이야. 이게 네, 말이 돼요? 선거 앞두고? 서울시장 4번 하면서 한 기억나는 게 게 뭐냐. 없다. 어. 예, 예. 자, 하여튼 대구 상황. 주호영 의원이 네.
능인고등학교라고 대구 능인고등학교. 찾고 계시네. 그거 찾았어. 불교학교예요? 네, 네, 맞아요. 고등학교란 그 스님들의 보살핌으로 공부를 했다고 제가 그렇게 들은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유명하십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대구 상황이 굉장히 흥미롭게 네. 돌아가고 있고요. 근데 경선 방식이 일단 아직도 확정이 안 됐어요. 어떻게 할지. 음. 그러니까 아예 전략으로 꽂진 않겠죠, 설마? 그 들리는 유력한 소문은 네. 초선 한 명과 네. 이진숙 간의 네. 양자 경선으로 한다. 그게 그러니까 아마 이진숙, 최은석. 의원이 있어요. 네. 아, 그러면 이제 유영아 의원도 초선인데 네. 거기는 초선인데 거기는 컷오프 시키는 논리는 또 뭐야? 그것도 논리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래저래 그 국민의힘 지금 대구 선거는 후유증이 굉장히 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대구도 있고 충북도 있지만 약간 원칙 게다가 없는 이정현이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복심인 그 유영아를 자른다? 예. 그래서 어마어마한 거기까지 일이죠. 경선시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죠. 삼자 경선. 그렇게 되면 네. 이제 친박 친이 갈등 그림이 또 한 번 다시 나오는 거죠. 아니 그렇게 되면. 이미 지금 친박을 컷오프 되고 있는 사람이 다 단수 친이에요. 경선은 네. 다 단수 공천은 다 친박이죠. 네. 다죠 다. 네. 김태흠, 잘하니까. 이장우, 심지어는 김진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이었던 유정복 시장도 단수 공천이에요. 그러니까 친박은 확실하게 단수 공천을 받았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다른 분들도 거의 비슷한 생각 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해석이 되죠 지금. 그리고 뭐 근데 보면은 이제 경남의 박완수 지사나 이런 분들이 친박인지는 조금 그러니까 친박은 확실하게 친박이야. 받고 박완수 의원이 친박이에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과거에 그 경남 지사 친박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저는. 김진태 지사 거긴 그렇지. 친박이에요. 김이죠. 박완수 지사는 친김건희. 김? 아, 그럼 김건희 픽이잖아요. 친김이에요? 아니 그 전에. 전에. 그 전에. 그 전에는 여튼 네. 그래서 이제 친박들이 대체로 지금 근데 고성국 씨가 친박이었죠. 그렇죠. 고성 네. 그때 고성 씨. 박근혜 정부 때 위세가 대단했어요. 아니 분명한 거는 네. 아무리 친윤이라 해도 친이의 그 그림자가 있는 사람들은 사정없이 잘리거나 그 상당히 치명상을 입을 수 있는 예를 든다면은 컷오프 시켰다가 경선하라 그런다든지 뭐 지금 그런 수모를 당하고 아니 있는 언제적 것만은 친이 분명. 친박인데 그게 아직도 그렇게 남아 아유 있어요? 이게 정치판에서 서로 웃고 이렇게 얘기를 해도 예. 그 감정이 오래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정현 네네네. 공관위원장 같은 경우 과거에 당 대표를 했었거든요. 예. 당 대표를 하면서 본인은 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으로 단식을 하면서 최순실 사건을 어떻게 해서든지 좀 주의를 그랬죠. 돌려보려고 그랬는데 사실 그때 단식을 하지 말고 대통령을 설득해서 그때 과단성 있는 사과를 하고 국면을 전환했으면 되는데 문제는 충성심이 아니에요. 네. 충성심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전략적 사고거든요. 근데 전략적 사고 없이 충성심을 발휘하다 결국 궁극적으로는 본인이 당대표 할 때 대통령이 탄핵당한 탄핵당했죠. 거잖아요. 네. 근데 보면은 지금도 그거를 좀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는데 하여튼 뭐에 꽂혀 있는 건 확실해요. 아니 그러니까 이정현 당시 2016년도 전당대회 때 총선 참패하고 나서 이제 직후에. 전당대회 때 당대표 선출돼서 탄핵 때까지 이어졌는데 사실은 이정현 당시 당대표가 탄핵을 재촉했죠. 그랬죠. 그래요? 네. 사실상. 제가 그때 새누리당 출입이었어요. 예, 그때 민심에 불을 지르면서 더 탄핵이 한 발짝 빨리 다가오게 하는 역할을 했죠. 그러니까 이정현이라는 인물을 항상 보면 엑스맨의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공천 관리가 불안한 이번에도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꼭 자리를 지켜야 돼요. 본인의 이정현 위원장이. 끝까지. 진심과는 무관하게 결과가 아주 엉뚱하게 결과는 나오더라고요. 항상 반대예요. 아. 정옥 이모님이 영상 편지까지 쓰셨는데 잘해달라고. 아니 그래서 우리 영상 편지를 찍고 싶다는 그 저의 심정을 네. 어느 방송에서나 얘기하고 있어요. 그거 보신 분 그거 이제 취소해요. 아니 저도 영상 편지 찍고 싶어요, 진짜. 누구한테요? 이정현 위원장은 계속 잘하라고. 계속 화이팅 아니 아무리 해달라고. 당을 바꾸셨어도 예정이라는 것도 아니, 좀 근데 있어야죠. 그렇게 뭐 매몰차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역설적이게- 나는 당 적이 없지만 이렇게는 네. 말 안 해. 아니 역설적이게 이정현 공관위원장의 활약 덕분에 예. 한국의 정치판이 정화되고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화가 이게 무슨 될까? 정화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힘이 지금 장도혁 지도부 체제에서는 사실은 이게 좀비야.
오히려 창조적 파괴가 가능하다. 근데 확실하게 이제 네. 죽게 됨으로 인해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계기를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만들어준 아니 거죠. 이렇게 됨으로써 네. 그들은 좀비로 다시 살아나고 나머지 양화가 다 구축이 된다니까. 그게 문제죠. 좀비가 확실히 그게 문제예요. 죽는 거 아닌가요? 아니 좀비 다시 좀비는 안 살아나잖아. 안 다시 죽어요? 살아나. 아니, 그러니까 아니, 영화를 제대로 보셔야지. 좀비를 죽이는 방법이 또 있잖아요. 그게 그냥은 안 약초. 죽지. 킹덤에 보면 약초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정현 공관위원장이라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자, 그리고 서울 얘기도 잠깐만 서울 하면 잠깐 결국 가고요. 그 한국 시리즈형 경선 있잖아요. 네. 그 복면가왕식으로 해가지고 최종 가왕이랑 붙는 그 네. 방식은 도입하지 않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예상했던 아니, 뭐. 거랑 상황이 많이 네. 달라졌다라고 그거 했고. 받고 들어간다고 세훈 시장이? 근데 사실 경선에 의미가 있었나요? 네. 아니 근데 그 이정현 뭐 지금 주호영 이 막말 말고도 젊은 분들도 지금 아유. 막말 참여했죠. 장해찬. 장해찬 뭐라고 이번에는 했습니까? 노인 비하 발언인데요. 그냥 바로 들어볼게요. 네. 조갑제나 양상훈 같은 이 장강의 이 뒷물결들이 양심이 있냐. 한동훈 오세훈 보고 희생해서 이준석이든 80년대생 정치인들한테 발사대가 되라고 해야지. 너네가 희생하고 깔아주고 우리 동훈이 좀 살려줘 하는 게 이 늙은이들이 제정신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무슨 어르신 비하야. 네. 자, 여기저기서 참 이정현, 장해찬 맹활약들을 하고 있네요. 영상 편지 두 번째 거 한번. 환상의 진짜 영상 편지 환상의 보내고 복식조. 환상의 복식조. 또 오늘 조갑조 선생이 점잖게 한마디 했더라고요. 네. 니네 집에서는 아버지도 늙은이라고 부르냐. 아 근데 이 늙은이 이런 발언 정도는 사실 정치를 지금 뭐 2달 3달 한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그래도 한 뭐 10년 가까이 있었던 것 같은데 7, 8년은 또 어떻게 이런 얘기를 공개적인 장소에서 본인 생각이 실제 내면에 그런 게 있었는지 몰라도 이걸 이렇게 밖으로 낼 수가 있나? 그러니까 애초에 네. 정치인의 자질이 안 되는 사람들이 들어와 있다라고 네. 저는 생각을 해요. 과거에 정동영 그 당시 당의장이라 그랬습니까? 민주당에서 네. 2004년 총선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네. 그때 그 탄핵의 후폭풍으로 민주당이 아주 압승을 하기 일보 직전에 네. 그때는 늙은이라고도 안 하고 노인이라고 맞아요. 그랬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역풍을 맞았거든요. 그런데 이 장해찬 씨 같은 경우는 늙은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렇게 함으로써 사실은 60대 이상의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지지자들마저도 지금 이반시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에 대해서 지금 그 당 대변인이 뭐라 그랬냐면 좀 더 신중하고 처신의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 그러니까 모든 것이 공정치도 않고 기준도 명확치도 않고 형평성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그 다른 사람 제명시키는 거하고 비교할 때 윤리위원장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윤리위원장은 가만히 계십니다. 윤리위원장부터 징계를 받아야 되는 아니 상황이에요. 얼마 전에 했잖아요. 지방선거 안 때까지 한다고, 안 모든 한다고. 징계를 정지한다고 장동혁 대표가 얘기를 했죠. 이런 네. 걸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네. 자, 하여튼 요거는 당에서 그래도 뭔가는 설마 하겠죠. 이거 가만히 넘어가기는 좀 매우 어려울 것 같은데. 이걸 가만히 넘어간다는 거는 가뜩이나 지방선거 포기했다라는 지금 생각들을 하는데 완전히 지방선거보다도 네. 어떻게 해서든지 한동훈 전 대표 못 들어오게 하고 우리의 진영을 구축하리라. 국민의 혈세로 받는 보조금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나는 내가 세금 내는 사람으로서 가만 놔둘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 특히나 이 국내 같은 경우는 가장 강경하셔. 그래도 힘이 없는 게 문제지. 세대로 따지면 70대 이상 분들의 지지율이 높은 당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걸 그대로 아니 처음이 아니잖아요. 그 국민의힘 고문들 네. 네. 그 연세가 한 네네네. 그 많은 그게 분들한테 박민영이죠. 맞습니다. 그 네. 박민영 네. 씨가 네. 그랬는데 네. 그 뭐 나이 합쳐서 100살 되는 분들이 뭘 이래야 저래라 하고 앉았냐. 네. 그래가지고 사과하고 뭐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데 문제는 장동혁 대표 그냥 놔둔다는 거예요. 이 장해찬 씨나 박민영 씨나. 이번에 유임됐죠. 박민영 네, 대변인. 네, 네. 그리고 이제 장해찬 씨도 이 정도면은 보통은 징계감이에요. 당에서. 그리고 당연히 당직은 이제 박탈하는데 지금 뭐 당직도 박탈 안 할 것 같고 징계도 안 할 것 같고. 아, 그냥 넘어간다고요? 그냥 넘어갈 것 같아요. 와, 그래요? 아니 이런 거는 반응이 즉각적으로 나와야 돼요. 뭉갠다는 것 자체가 정상이 아니에요. 그건 그렇죠. 예. 다 이미 악화되고 있는데 민심이. 예, 이미 발언 자체는 사실 한 일주일 가까이 된 발언이에요. 근데 그러다 이제 뉴스로 좀 많이 나와갖고 아마
한 어제 그제 그때부터 이제 뉴스가 좀 더 많이 나오긴 했었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진짜 아무런 반응을 없어요. 예, 안 아니 하고 그리고 있네요. 또 사과랍시고 했는데 아까 들은 거 네. 뭐? 환갑 가까이 되는 한동훈 양보해라. 양보하라고 또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그 2차 또 노인비어 발언을 한 그러니까 거지. 원래 사과할 때는 그리고 이제 납작 뭐가 됐든 발언이 부적절해서 사과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만국의 뭐- 늙은이를 단결할 수밖에 없어요 이러면. 그쪽이 워낙 양심 없는 요구를 하니까 제가 잠깐 화가 나서 표현이 과했습니다. 이렇게 네. 사과인가요? 하여튼 얘기했습니다. 네. 요거는 크게 하나 또 기록이 좀 될 만한 그런 발언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뉴스 한번 가볼까요? 네, 오늘 국회 본회의 있는데요. 이제 민주당의 주도로 어제 법사위까지 통과된 중수청법, 공소청법이 오늘 상정될 예정입니다. 네.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검찰 폭파법이고 이제 범죄 수사 미비를 방조하는 법이다라고 하면서 어제 이 행안위 법사위는 다 보이콧을 했고 이제 오늘 본회의에서는 또 필리버스터로 대응을 하겠다. 이제 그러면 이제 한 3박 4일 뒤면 그래도 이제 어쨌든 이제 통과는 되는 이제 네. 그런 상황인 거죠. 네. 근데 이제 어제 이게 법사위 회의에서 법사위 통과할 때 그 법사위 소위가 있어. 이제 비공개로 또 얘기 나누는 법안 디테일 살펴보는 여기 이제 법무부의 이진수 차관이 출석을 해서 그러니까 저희도 이 법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잖아요. 네.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어떤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는지 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 부분을 좀 지적을 했나 봐요. 특히 공소청법 같은 경우에 이제 특사경에 대한 지휘 감독 권한이 빠졌는데 네. 이제 그렇게 될 경우에 결국은 이제 수사가 제대로 안 되고 피해를 국민들이 입을 수밖에 맞지. 없다. 조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제기했고 정성호 장관도 공개 발언에서 요 점을 지적을 하더라고요. 검찰이 지휘한다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특사경을 지원한다거나 협조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남겨둬야 하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법무부가 이제 네. 통과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를 호소를 좀 했다. 했는데 호소를 좀 했다. 네. 그거는 별로 받아들여지진 않은 걸로. 그렇죠. 네. 자, 그리고 그 공소 취소 거래설에 관해서도 정성호 장관이 얘기를 좀 했군요. 아, 요 법은 바로 넘어가십니까? 뭐 법은 네. 뭐 많이 저희가 논의하긴 했습니다. 혹시 뭐 아니, 덧붙여 주실 말씀이 법률가인 있으시다면. 김영남 전 검사가 네. 검사가 한마디 할 얘기가 있겠죠. 아니 그런데 사실은 지금 이 시점에도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시스템은 거의 파산 일보 직전이에요. 사실은 심각해요. 그 내용을 아는 사람들이 보기엔 지금 고소고발 사건 같은 게 보통 2, 3년을 끌어요. 이게 핑퐁을 치거든. 경찰, 검찰. 네. 사건이 안 끝나요. 파산 일보 직전인데 이제 여기서 바뀐 시스템으로 올해 10월 1일부터 또 시작을 해볼 텐데 네. 그 세부 사항 준비를 잘 해야 될 거예요. 일단 중수청은 제2의 공수처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될 거고 네. 공수처법 통과시킬 때 얼마나 난리가 났었어요. 하지만 공수처 만들어서 몇 년 지금 해봤더니 뭐야 이거 다 이 수준이잖아. 근데 중수청이 제2의 공수처가 되면 전 국가의 부패 수사 역량이 그냥 푹 떨어지는 거지. 그렇죠. 완전히 쪼그라든다는 얘기거든.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세부 사항 준비를 잘 해야 될 것 같고 네. 공수처법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더 중요한 문제는 지방선거 이후에 미뤄졌어요. 보안수사권은 이게 공소청법의 문제가 아니고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문제거든. 네. 근데 이제 보안수사권이 핵심이에요, 결국엔. 근데 그 말씀 주신 우려되는 부분은 네. 제도의 문제 아니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의 공수처를 만약에 이제 상정하고 비판한다면 그거는 사람의 문제예요, 아니면 제도의 문제예요? 기본적으로는 제도의 문제죠. 권한을 공수처법 갖느냐 자체가 마느냐의 문제. 제도의 문제 플러스 뭐 사람의 문제까지 겹쳤지. 네네. 사실은 뭐 공수처의 처음에 선발 과정에서 유능한 사람들은 거의 지원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심각해졌죠, 문제가. 그 유능한 사람들은 왜 지원 안 하는 거예요? 거기 공무원으로 그 월급 받고 있을 바에 차라리 변호사 프라이빗 한다? 섹터에 가고 말죠. 변호사하고 로펌 한다. 아니면 판사로 지원하나? 뭐 그러기도 그런 하겠지. 경우도 있고요. 지금 검사들이 판사 전직 희망자가 굉장히 늘었대요. 그래서 과연 이제 유능한 지금 김영남 의원이 얘기했던 대로 그런 사람들이 중수청이나 네. 혹은 공소청에 얼마나 남을까 네. 이런 걱정마저 된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이제 검사들이 그동안에 가졌던 이 비정상적 권한 혹은 그 비정상적 권한을 그렇게 잘못 행사해 왔던 거. 근데 그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런 우려 저런 우려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정상적인 업무 협력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이런 것들마저 다 없애놓으면 그러면 지금 검찰과 경찰 간에 그 수사기관과 기소기관, 공소기관 간에 다른 외국 사례를 보더라도 그러니까 검사라는 그리고 검찰이라는 그 직역의 의미가 별로 없는 나라들을 제외해 놓고는 네. OECD 국가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까지 완전히 수사 기소를 분리해 놓은 나라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제 제도사적으로 좀 안 맞는 그런 그 내용인데다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수사 개시를 통보하는 조항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마저도 검사가 그 조항을 악용해서 사실상 수사 지휘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없애버렸어요. 근데 피의자가 굉장히 힘이 센 사람이야. 청와대 막 이런 데 로비를 해. 법무부 이런 데 로비를 하고 그 로비에 밀려가지고 그냥 경찰 단계에서 수사가 사라져버려요. 그러면 검사는 몰라 아예 그거를. 모르죠. 이런 경우들이 발생할 우려에 대해서는 우려를 안 하는 거냐. 그만큼 대한민국 경찰의 그 뭐랄까 청렴성이나 투명성이나 혹은 능력을 믿는 거냐. 오히려 거꾸로 반문해보고 싶은 대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 않아. 이게 어쨌든 검사들에 의해서 악용될 수 있다. 이 얘기만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근데 제도라는 거는 한 측면만 가지고 제도를 설계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역사적으로 검찰이 잘못한 점이 있더라도 이런 게 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아니 그리고 제도 설계를 할 때는 만에 한 건도 안 되는 정말 특정한 뭐 정치 사건 이걸 두고 제도 설계를 하면 안 되는 거고 1년에도 수십만 건 이상 발생하는 전체적인 형사 사건을 염두에 두고 제도 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래야 그 시스템에 의해서 1년에 수십만 건씩 처리가 되는 거니까. 네. 지금까지의 논의는 만에 한 건을 놓고 이럴 경우를 어떻게 할 거냐. 그걸 막기 위한 그 시스템의 변화이기 때문에 사실은 99.99%는 그거하고 상관없는 일상적인 형사 사건이 잘 처리되는 게 네. 훨씬 중요하고 그 이해관계자가 훨씬 많은데 그건 수백만 명인데 네. 제도 설계가 조금 너무 특정한 시각에서만 되고 있다라는 느낌이 걱정을 좀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예. 제가 단순화해서 보면은 권력을 가진 쪽의 정치인들은 상당히 그 유리하겠어 앞으로. 근데 이 민주당이 주도해서 이 법을 이제 개정하고 만드는 과정에서 전제가 뭐냐면은 민주당이 계속 집권한다라는 전제예요. 근데 자유민주주의 하에서는 권력이라는 거는 교체되기도 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거에 대한 고려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이거 공소청법 4조에 검사의 영장 청구를 삭제한다는 거예요? 근데 헌법에 아니 그거는 아닌데 여기 그렇게 돼 있는데 집행지휘 네, 지휘권을 삭제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검사의 영장 청구 집행지휘권 및 이렇게 나오잖아. 검사의 특사경 지휘 감독권이 삭제됐다는 거죠. 네, 특별사법경찰들에 근데 대한 영장 특사경에 대한 청구는 여기 지휘권. 왜 얘기가? 그러니까 검사가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거는 바뀔 수가 없어요. 헌법을 그렇지만 내가 바꾸기 그 얘기를 전에. 여쭤보는 거예요. 분명히 헌법에 그건 있잖아요. 예. 영장 청구는 검사가 하는 거예요. 네, 네. 요번에 이제 애초에 안에 들어있다가 없어진 거는 영장이 발부된 이후에 집행의 지휘와 관련해서 없어진 거예요. 그럼 요거 잘못된 얘기네 요거 문건이 공소청법 4조. 네. 자, 그리고 어제 우리가 이제 법사위에서 잠깐 얘기했던 게 정성호 장관이 직접 이제 출석을 하다 보니까 이제 공소 취소 거래설에 대한 질문이 나왔어요. 실제로 있었습니까? 라고 이제 야당에서 물었는데 이 정성호 장관이 제 명예를 걸고 말씀드린다. 통화 내역도 공개할 수 있다. 그런 게 전혀 없다.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했어요. 네. 네. 자, 하여튼 이게 이제 제일 큰 논란이 있었던 공소취소 거래설인데 요거에 네. 대해서는 정 장관이 확실하게 이렇게 네. 얘기를 했다는 거고요. 네. 내가 정치를 그래도 꽤 했는데 네. 그렇게 하는 게 어떤 문제가 될지 몰라서 내가 이제 그런 일을 했겠어?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야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네. 네. 아니 물론 저는 그럴 거라고 믿긴 하는데요. 네. 아니 이런 얘기를 통화로 했겠어요? 만에 하나 했다면 그렇지 안 않아요? 했대요. 네? 네. 통화 내역을 공개한다니까 난 좀
그런 생각이 드네. 아니 페이스 투 페이스로 얘기를 해도 되게 위험한 얘기인데 이걸 전화에다 대고 했겠냐고요. 요새 다 녹음하는데. 네. 아니, 이제 그렇다고요. 이런 그냥. 상황에서 이제 해당 보도를 했던 장인수 기자 같은 경우에 민주당에서 고발을 했고 네. 보도가 이루어졌던 이제 뉴스공장, 김어준 씨 뉴스공장에 대해서는 이제 후속 조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제 그걸 두고서 이제 친명계에서는 그래도 이제 김어준이 사과를 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그 방송 안 나가겠다라는 보이콧 움직임이 있는 가운데 어제 정청래 대표가 직접 출연을 했습니다. 네. 잠깐 들어볼게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통큰 결단을 해주셨고 2심 정심으로 다 했습니다. 이재명의 마음, 정청래의 마음이 일치했습니다. 공수처장은 이제 검찰총장을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냥 우리는 그냥 공수처장이라고 부르면 돼요. 그러니까 검찰총장이라는 거는 이제 헌법상 나와 있는 명칭이라 바꿀 수가 없는데 우린 그냥 공소청장으로 부르면 상관없다. 네, 법사위에서 이제 공소청장으로 그냥 부를 것 같아요 지금. 아니 근데 네. 아, 설령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도 당 대표가 저렇게 이제 제도를 흔들겠다는 얘기를 공공연히 하는 게 저게 맞습니까? 그러면 저게 당의 의원들이나 지지자들한테 주는 시그널이 있는데 그리고 그 부분을 굉장히 대통령이 예민하게 지적을 했어요. 헌법에 정해진 걸 어떻게 그걸 바꾸란 말이냐. 그리고 그게 검찰개혁의 본질하고 무슨 상관이냐까지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보란 듯이 우리는 공소청장이라고 부르면 돼. 야당 대표면 모르겠어요. 여당 대표가 저렇게 처신을 하는 게 맞느냐. 저는 뭐 김어준 방송에 나간 거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비판적으로 볼 수도 있고 다르게 볼 수도 있다고 하는데 나가서 한 얘기가 더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런 얘기 특히 마지막에 사족처럼 덧붙여가지고 네. 저 나쁘게 보자 치면은 대통령한테 또 깐족거리는 거로 보일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게 본질하고 상관이 없는 문제다. 네. 헌법에 정해진 사항이기 때문에 바꿀 수 없다라고 얘기한다 대고서 아니 우리는 그냥 못 바꿨지만 그렇게 부를 거야. 라는 얘기잖아요. 심하게 말하면 그냥 일상적 위헌행위를 하겠다. 이 얘기지 않습니까? 그게 여당 대표가 할 소리냐고요. 일단 이 출연 자체를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그냥 뭐 뭉개고 가겠다는 거죠. 뭐 어떤 분들은 이제 안 나갈 사람은 나가지만 난 나갈 거야. 김어준을 도와주기 위해서 갔다는 분들도 계시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그러셨어요? 왜냐하면 내용을 보면은 둘이 이렇게 네. 그 뭐라 그래? 네. 이렇게 티키타카라 그러나? 네, 네. 그 하면서 마치도 지금 요번에 공소청 중수청 그 법안이 참 잘 된 걸로 그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개혁적이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맞다라고 또 맞장구를 치면서 오히려 지금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한 김어준 씨를 그 소위 대표가 가서 방송을 하면서 이렇게 도와주는 그러면서 둘 다 이심 뭐 정심이라 그랬는데 네. 실제로는 김심도 마찬가지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한 것 같은데 공소청장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참 제가 옛날부터 느낀 건데 이 민주당 정치인들은 호칭이 굉장히 예민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은 김어준 씨도 김어준 총수라고 부르지 않나요? 그런 그러니까 사람들이- 검찰총장을 공소청장이라고 부르면은 굉장히 검찰총장이 불편해할 거라는 전제로 지금 공소청장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애초부터 주장한 게 공소청장하고 그 검사직 승계였잖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내용보다는 그거에 더 매몰되어 있다가 실제로 지금 나온 결과를 보면은 오히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도 설계는 더 국민들한테 불편하고 불리하게 해놓고 실제로 대통령 측에서 이것까지는 마지노선이라 이건 안 되겠다라고 했던 두 가지는 그대로 존치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어쨌든 봉합을 지금 하는 것 같아요. 선거도 있고 네, 네. 또 그런데 이제 3차전은 아마 그 보안수 사건 네. 그다음에 아, 4차전은 지선 당대표 끝나고 나서? 경선 네. 그거 아닐까 싶어요. 일단 선거 전까지는 이제 마무리가 된 봉합이에요. 거고. 네. 그러니까 8월 전당대회가 어떻게 보면 보안 수사권 이슈하고 연계되는 상황이 벌어지겠죠. 그러니까 어차피 6월 지방선거 그게 3차전. 끝나고 나서 형소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게 네. 시기적으로 상당히 밀착해 있어서 예, 근데 연계될 정청래 거예요. 대표 출연이 김어준 구하기 같지만 김어준 도와주기 같지만은 잘 들여다보면 자력구제예요. 김어준이 흔들리면 정청래가 흔들립니다. 그렇죠. 결국은 자기 구제를 위해서 좀 나간 거라고 보고요. 그런 관계예요. 굉장한 특수관계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네. 김어준 씨하고 그 이 정청래 대표는 그러니까 김어준 씨가 좀 납득 안 가는 방식으로 계속
김민석 총리를 긁잖아요. 불필요하게. 네. 왜 그러겠어요? 전당대회 견제구를 계속 던지는 김민석 거 비토예요. 아니에요. 김민석 비토. 그러니까 사실은 뭐 언론이나 이런 데서 지적할 만한 사항을 가지고 지적하면 아니 뭐 총리라고 비판받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쓸데없는 거를 확대해 가지고 그리고 김어준 씨의 가장 그 이상한 점은 뭐냐면 본인이 어떤 누구의 생각이나 말에 대해서 해석의 독점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게 사실은 가스라이팅 하는 거거든. 그렇게 지지층을. 그러니까 김민석 총리가 지금 미국에 방미간 이유는 대통령의 후계자 양성 코스야. 발끈했잖아요, 김민석 총리가. 예. 네. 얘기도 없었고. 아니, 우리 대통령 임기 첫 해 누가 후계자를 양성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 정신 나간 소리죠. 근데 그런 식으로 프레임을 딱 짜요.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다. 그런 식으로 그 프레임으로 계속 몰고 가겠다는 그럼 거예요. 이제 김민석 총리의 모든 행보가 다 대권 행보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 거죠. 우선 그런 당권. 견제구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예, 당권 우선 아니에요, 당권 우선? 혹은 뭐 대권. 네. 그리고 강훈식 비서실장에 대해서도 비슷한 평가를 또 내놓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 얘기 좀 이따 하긴 할 건데 일단 이 이제 출연을 놓고서도 이제 당내에서도 말들이 많았잖아요. 이제 뭐 앞으로 좀 우리가 여기서 사과할 때까지는 좀 출연을 안 하는 게 맞다 이런 얘기를 한 분들이 있고 이제 그 한가운데 한준호 의원이 있었죠. 김어준 씨에게 공개적으로 이제 사과를 요구를 했었는데 오늘 출연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출연 자체는 경기지사 후보잖아요. 한준호 의원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 후보들이 쭉 원래 이제 좀 연쇄적으로 출연이 예정이 되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 얘기를 하는 차원에서 오늘 출연을 했는데 원래 뭐 나가지 마 사과해라고 했던 분이니까 약간 무슨 얘기를 하실까 싶어가지고 봤는데 어쨌든 생각보다 면전에서 좀 들이받았긴 그래요? 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 한준호 의원이 여당에 뉴스공장에 갖는 공이 있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장인수 기자 발언으로 논란이 촉발된 거에 대해서는 좀 실망스럽다. 사과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김어준 씨한테 어쨌든 얘기를 하고 그 허위 조작 근절법이 시행되면 뉴스공장도 타격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에 앞서 뉴스공장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김어준 씨가 한준호 의원한테 방송은 보셨어요? 라고 합니다. 그리고 반박을 하면서 우리 실제 방송도 안 보고 우리가 어떻게 전달했는지 모르고 비판하고 억측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혹시 그런 거 아니야? 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면서 또 대통령이 그 정청래 대표가 나와서 그랬잖아요. 대통령의 검찰개혁의 의지는 강했고 중수처법 45조도 대통령이 뭐 통편집하자 그랬다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 거론을 하면서 대통령이 수기가 잘 안 된다고 얘기를 했던 게 당한테 뭐라고 한 게 아니라 내 뜻을 왜곡하는 그런 사람들을 거론한 거 아니야? 라고 이제 김어준 총수가 또 흥미진진하게 들으시네요. 이렇게 지적을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준호 친명계 의원들이 대통령 의중 못 읽은 거 아니야? 라고 이제 반격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한준호 의원이 제가요? 그거는 해석을 잘못하신 것 같고 당에서 이 부분을 논의해서 수정안을 만들었다는 의미다라고 하면서 자꾸 이런 과정에서 대통령의 생각을 언급하는 게 당대표로서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적절한 행동을 했는 게 맞냐라는 생각이 든다.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게 대통령한테는 상당히 부담이다. 설전이 굉장히 있었습니다. 네. 어우, 싸움이 크게 나겠는데요, 앞으로? 그러니까 이게 일단락이 안 된 것 같은 느낌이라서 일단락이 안 됐고 여쭤봤는데 예. 사실 어제 정청래 대표가 거기 가서 한 얘기를 보면 마지막에 밥숟갈 딱 얹고 생색내는 거잖아요. 내가 다 정리했어. 예. 근데 정리가 안 사실은 됐어. 대통령이 등판해가지고 정리한 거 아닙니까? 예. 예. 내용적으로는 이른바 이 강경파의 의견을 좀 받아줬지만 정리는 대통령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일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정리하지만 안 될 정도로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이 문제로 난 균열이 컸던 건데 정청래 대표가 끝나고 나서 생색은 자기가 딱 숟가락 얹어가지고 김어준 채널을 통해서 내니까 지금 내부에서 기분 굉장히 나쁠 거예요. 저는 법무부나 청와대에서는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까 네. 정 의원님이 이제 지금 민주당이 이제 주도하는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마치 정권 교체가 앞으로 없을 것처럼 생각하고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생각하는 정권 교체는요. 자기네들끼리. 그렇지. 민주당의 이 개파에서 이 개파로의 정권 교체지. 설마 국힘으로 바뀌게 될 거를 염두에 두고 있지는 네. 않아요. 그건 나도 상상이 잘 안 돼. 지금의 국민의힘의 상태로 보면. 근데 또 그게 네. 변한다니까요. 그 2020년하고 22년을 보세요.
회생 불가할 것 같은데도 또 살아남는 이게 한국 정치의 묘미. 물론 이제 지금 봐서는 저도 욕이 나와요. 그렇긴 하지만 그거는 단정하면 안 된다. 아 그렇죠. 세상 일은 뭐 확실한 건 없는 건데 지금 상황으로 봐선 국민의힘이 뭐 다음에 집권한다 네. 이건 좀 생각하기 어렵죠. 여튼 그래서 지금 민주당 내 갈등은 쉬 사라지진 않을 것 같고. 근데 저는 지금 이 논쟁의 핵심은 이게 양쪽의 주장이 그거잖아요. 명심이 뭐였느냐를 갖고 싸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친명계라든지 정부 측에서는 대통령은 조금 그러니까 완만한 개혁을 원해. 그러니까 너무 과잉된 개혁은 오히려 불필요한 문제를 일으키니까 조금 자주, 그러니까 좀 이렇게 좀 천천히 좀 이렇게 밟아가자라는 거였고 강경파는 아니야 무슨 소리야 한꺼번에 싹 다 해야지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결과가 이렇게 나오고 나니까 강경파에서는 거봐 대통령도 이걸 원했는데 중간에서 눈 가리고 정부 관계자들이 자꾸 잘못된 대통령의 의중을 전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주장을 어제 또 유시민 작가가 또 했어요. 네. 요거는 매불쇼에 나가서 얘기를 했는데 그 대통령이 국정을 전방위로 챙기는 과정에서 검찰 개혁의 세부를 놓친 틈을 타서 일부 참모들이 대통령의 이름을 앞세워 사익을 추구하려 했다라고 했습니다. 네. 검찰 개혁 과정에서 혼선이 생긴 건 실명 토크입니다. 우상호 전 정무수석이 대통령의 뜻을 왜곡해서 전달했고 김민석 국무총리, 정성호 법무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저도 어저께 그거를 네. 들었거든요. 네. 들으면서 제가 받은 느낌은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권력 투쟁인데 과연 유시민 작가가 우상호 지금 현재 강원도 지금 지사 출마 네. 지금 공천을 받은 상황이잖아요. 전략 있죠. 네.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콕 집어서 우상호부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들은 인상은 뭐냐면은 결국은 뭐 가치 그룹, 이익 그룹 나눠가면서 얘기를 하는데 네, ABC 그 나눴죠. 전에 네. 이미 그런 얘기들이 나왔잖아요. 우리는 대통령을 도구로 쓰고 대통령을 도구로 쓰는 이유는 코스피 5천, 6천이 문제가 아니라 검찰 개혁이 문제였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대통령 스스로는 본인이 실용주의자고 국민의 민생 복리가 중요하고 그다음에 나는 중도 보수다라고 선언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어제 그 상당 시간 동안 유시민 작가의 방송을 보면은 단순히 우상호, 김민석, 정성호, 윤호중을 겨냥해서 한 얘기가 아니라 네. 대통령 당신에 대한 경고야. 지금 가치 A를 추구하는 사람이 진짜 민주당의 성골들이야.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셨고. 근데 대통령의 뜻은 뭐 서로 이거다 저거다라고 이제 주장들을 하시는데 그럼 결국 애매할 때는 그냥 대통령이 직접 SNS를 하잖아요. 그게 그렇죠. 대통령의 뜻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굳이 그걸 SNS의 예. 행간의 의미를 또 유추해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을 하는 해석하는데 거죠. 예. 국민들이 한글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네. 해석의 그냥 여지가 별로 없어요. 해석의 여지가 없어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무슨 복선을 많이 깔고 얘기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네. 하고 싶은 말을 직설적으로 하는 편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무슨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까? 결국은 자기들에게 유리한 대로 네. 그러니까 자기 권력 투쟁의 도구로 대통령의 말을 끌어다가 네. 좀 해석하고 있는 거고 저는 너무 이상한 게 가치와 이익이라는 게 구분되나요? 가치의 측면도 있고 이익의 측면도 있고 어떤 한 이슈나 어떤 한 사안에 대해서 여러 면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나 다 그 양자를 고려하면서 정치를 해요. 그러면 김어준은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입니까? 이익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진짜 그럴까요? 유시민 작가 본인은 가치만 추구하고 온 사람입니까? 제가 당을 같이 해봤는데요. 그 저는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마치 이게 옛날에 그 저 병자호란때 척화파들 같은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어요. 나가가지고. 이제 그런데다가 유시민 작가의 가장 큰 문제는 늘 남의 생각을 빙의라 그러죠. 일종의 내재적 접근이라고 하고 그렇게 접근을 해서 마치 자기가 남들을 다 알고 있는 관심법의 대가인 것처럼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결정적인 건 정치적 의제를 형성하고 정치적 결정을 내리고 그의 책임을 지는 거는 선출된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유시민이나 김어준처럼 선출되지도 않았고 임명되지도 않았고 위임받지도 않은 사람들이 선출된 사람들보다 더 큰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비정상이에요. 근데 이 비정상을
누가 자초했냐? 민주당 정치인들이 자초한 겁니다. 거기다 정치를 의탁했어요. 네. 거기에 가서 줄 서고 김어준이 제시하는 음모론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확대 재생산하고 그 프레임에서 놀아나고 편하고 이익이 되니까. 그 책임을 지금 지는 겁니다. 예. 지금이라도 정신 차려야 돼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대통령의 뜻은 이건데 SNS 보니까 이건데 내 생각은 좀 다르다. 왜냐하면 대통령이랑 생각 다른 정치인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대통령의 뜻은 뭐 이거라고 뭐 얘기하시지만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다르다라고 얘기하면 차라리 더 정직한 것 같은데 야 대통령의 뜻은 사실은 행간에 이거야. 이러면서 이제 자기 주장을 대통령 거를 끌어다가 힘을 실으려는 거 아니에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래서 나온 한자 성어가 있는 거잖아요. 아, 그렇습니까? 아전인수라고. 네. 제 눈에 물대기 뭐 이런 건가요? 아니 그런데다가 네. 내 생각은 다 옳아. 근데 내 생각하고 다르면 다른 게 아니고 틀린 거야라는 인식이 이렇게 저변에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일종의 가치 순혈주의라고나 할까? 그건 위험하죠. 항상 하는 말은 상대는 나를 공격하는 상대는 하여튼 내 얘기는 다 안 듣고 맥락을 왜 이해 못하냐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죠. 어느 쪽이든 마찬가지더라고요. 사익을 추구한다 이런 프레임으로 지금 딱 규정했잖아요. 네. 근데 검찰 개혁 안에 대해서 정부가 냈던 그 공소청 중수적 법안을 가지고 무슨 사익을 정치인이 추구할 수 있죠?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공천 거래설 같은 걸 여전히 그 깔고 내재하고서 깔고서 그런 깔고 얘기를 있어요. 하는 거라고 봐요. 그럼 결국 저게 과연 그 거론했던 우상호, 뭐 정성호, 윤호중 이런 사람들을 향한 공격이냐, 유시민 씨의 공격이 저는 그 이상이라고 봅니다. 네. 하여튼 뭐 좀 아까 신혜영 기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대통령의 언어가 그렇게 뭐 과거 정치인들처럼 되게 이중 삼중으로 해석해야 되고 뭐 이런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러면 그냥 있는 대로 좀 잘 받아들이고 생각 다르면 다른 대로 얘기하고 같으면 뭐 거기에 대해서 근데 대통령이랑 생각이 네. 다르다고 얘기하면 욕 먹으니까 맞아. 그걸 대통령의 깔고 있어. 생각은 저와 같아요라고 얘기를 해야 하니까 그렇죠. 완곡하게 그래서 돌려서. 이제 명심에 대한 해석이 아니, 엇갈리는 그 것 대통령이 같습니다. 엑스에 뭐 쓰실 때 맨 윗줄에다가 해석하지 마 이렇게 쓰고 써요. 네. 네. 자, 아무튼 뭐 어제 오늘도 예. 설전이 좀 이어지는 여당 이 분위기입니다. 갈등은 뭐 하루 이틀에 끝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자 다음 뉴스 좀 넘어가 볼까요? 네, 양문석 전 의원 재판소원 포기 선언했습니다. 아 재판소원 안 한대요? 네, 지금 안 해야죠. 재판소원법 도입되고 지금 한 일주일 만에 한 100건이 넘게 접수가 들어왔다는 건데 예. 양문석 의원이 처음에 이제 포부 열었잖아요. 네. 결과 대법원 판결 나오자마자 바로 검토하겠습니다라고 했었는데 변호사랑 상의한 결과 판단을 한 번 더 묻는 절차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끝까지 믿어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라고 했습니다. 믿어주신 분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지역은 재보궐 보궐선거 하는 확정이죠. 네. 원래 확정이었죠. 네. 그러니까 헌법소원, 재판소원을 진행하더라도 네. 보궐선거는 진행이 되는 건데 뭐 만에 하나 헌재에서 받아들여지면 어떻게 되는 거냐? 그거 뭐 아무도 모르죠. 그거 해본 적이 없으니까 아무도 몰라. 그렇게 네. 그 경우에 어떻게 되는 건지. 근데 어쨌든 재판소원 1호 사건이 될 했던 게 온갖 욕을 다 먹고 이제는 포기하는. 네. 그래서 뭐 그러니까 그 이런 거 부분은 괜히 정리가 된 거죠. 왜 고민을 해갖고 고민할 것도 아닌데 사실. 자 그래서 이제 보궐에서는 어떻게 그림이 일단은 그려집니까? 김남국 현 대변인 네. 나갈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원래 지역구였던 이제 전해철 전 의원 네. 또 뛸 생각이 있고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출마 의사를 명확히 밝혔잖아요. 지역을 콕 집진 않았지만 몇 군데 없으니까 안산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있고 지금 뭐 어디 갈지 갈피를 저는 잘 못 잡겠는 어쨌든 조국 대표도 하여튼 뭐 재보궐 있는 데는 한가씩은 다 고려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지금 출마를 고려하고 있거나 하여튼 언급이 좀 되고 있다. 네. 네. 누가? 예. 다 배제될 것 같은데. 여기 다 배제라고요? 저는 다른 사람들이? 전략 공천 카드 쓸 것 같은데. 누구요? 원래 누군지 보궐 모르겠는데. 전략 공천 뭐 그렇죠. 전략이죠. 예. 네. 전해철 의원 안 주는 건 뭐 그냥 당연한 거고. 예. 네. 김남국 대변인도 욕 많이 먹을 거예요. 만약 주면은. 그래서 아마 당 지도부에서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으나 고민거리일 거고. 그다음에 김용 전 원장을 주면 그 대통령 측근이라고 그냥 뭐 꽂냐 이 소리 딱 듣기 십상이죠. 김남국 대변인까지. 그러면 제일 무난한 선택은 다 배제하고 새로운 카드를 들이밀든가 뭐 그럴 가능성도 있죠. 뭐 아니면 그 김영남. 만약 그
국민의힘에서 네. 대구시장의 뭐 중진 주호영 의원을 비롯해서 그냥 다 컷오프 한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그냥 슬쩍 붙여서 하면 별로 거기에 묻어서 논란이 없을 수도 논란 있고 아, 슬쩍 전략 전략적으로. 공천하면 팀 공천 발표 나는 날. 아, 논란이 없을 수가 있나? 네. 네. 자, 그리고 지금 우리 기름값 네. 걱정들 많이 하시는데 또 걱정할 만한 상황이 좀 벌어졌죠. 예, 지금 이제 이 에너지 시설을 서로 때리면서 유가가 더 불안정한 상황이죠. 미국이 이제 어제 이란의 그 가스전을 때리면서 국제 유가가 한때 배럴당 110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110달러. 아, 110달러. 죄송합니다. 110만 달러면은 11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네. 네. 110만 달러면 나무 사다 떼야 돼. 한번 실수할 수도 있지. 죄송합니다. 뭘 이렇게 쥐잡지 않습니까? 네, 손 들게요.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기름값 오르고 환율도 뭐 요동을 치고 있고요. 이제 이런 가운데 또 대통령이 강훈식 비서실장을 UAE에 급파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UAE에서 원유 1,800만 배럴이 한국에 공급하기로 약속이 됐다고 합니다. 네. 네. 1,800만 배럴도 뭐 상당히 부족한 양이긴 그렇죠, 합니다만 그렇죠. 그래도 그래도. 없는 것보다 훨씬 더 네, 나은 맞습니다. 거고요. 어느 다른 나라보다 한국에 우선해서 네. 배정해 준다고 하니까 네. 그래도 이제 가뭄의 단비처럼 네. 조금 반가운 소식이긴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이것도 후계 네. 양성 프로젝트라고 하려나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또. 네. 대통령이 자본시장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반가워할 만한 얘기들 또 던졌는데 요건 네. 김영남 의원님이 좀 잘 알고 계시죠?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하는 자본시장 뭐 간단히 줄이면 자본시장 관련한 간담회가 있었는데 예. 거기서 중요한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뭐 직관적으로 가장 이해하기 쉬운 거는 코스닥 시장을 1부와 2부로 나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코스닥 시장에 등록된 회사 수가 1,800개가 넘거든요. 근데 그 중에 사실은 상당수는 이게 상장되어 있으면 안 되는 회사들이 꽤 많아요. 좀비들. 그래서 일부는 좀 더 우량한 코스닥 종목 그리고 네. 2부는 나머지 뭐 이렇게 메이저 마이너로 나누겠다는 얘기가 나왔고 네. 그리고 이제 중복 상장 문제가 한국 주식 시장의 아주 고질적인 문제인데 주가가 이건 못 원칙적으로 앞으로 못 하는 거로 네. 그래서 원천적으로는 금지되는 쪽으로 지금 얘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네. 우리가 주식을 팔면 네. 그 판 돈은 2거래일 되는 날 들어오잖아요. 네. 월요일에 팔면 수요일에 들어오죠. 그렇죠. 네. 네. 근데 이거를 왜 이틀씩이나 걸리냐? 근데 왜 그런가는 아무도 별로 생각이 없었는데 원래 그랬어요 주식 시장. 원래 이유는 좀 있었죠. 아니 그게 옛날에 이제 그러니까 종이로 하고 뭐 이럴 종이로 때. 하고 뭐 이게 네. 하니까 오래 그랬던 걸리고. 건데 네. 요새는 전산화가 잘 되어 있잖아요. 그럴 그래서 필요가 없죠 사실. 네. 사실은 뭐 시스템만 조금만 바꾸면 되는 거고 우리보다 주식시장 규모가 수십 배 더 큰 미국이 이미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 다음 날 매매 대금이 들어오는 시스템으로 바꿨어요. 사실은 사실은 몇년 전에 바꿨죠. 우리. 네. 네. 한국거래소가 이거는 대통령의 발언이 없더라도 진작에 했어야 되는 일을 계속 미루고 뭉개고 있다가 이번에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네. 이건 뭐 조금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 한다든지 네. 바꾸면 얼마든지 가능한 거기 때문에 이런 사실상 큰 변화가 어제 간담회에서 언급이 됐습니다. 사실 이게 거래 금액이 뭐 하루에도 요즘 같으면 한 3, 40조 정도 되니까 네. 그러니까 이걸 하루 더 증권사가 갖고 있는 게 엄청난 이익이죠. 그럴 수도 있지 않나요? 누군가에게 엄청난 손실이고. 아니 그 금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네. 그거는 근데 제가 이게 예탁 결제원에서 하루가 더 묵어서 있는 오는 건지, 건지 아니면 아니면 증권사가 갖고 있는지. 증권회사가 하루 더 갖고 있는 건지는 증권사는 수수료만 하는 거 아닌가? 아니 근데 어차피 증권회사 계좌로 들어오니까 그 돈이 거래한 주식 계좌로 하루. 그러니까 네. 그거는 확인은 저도 그동안 신경 안 써서 네, 요건 네, 네, 모르겠어요. 네. 근데 어쨌든 예탁 결제원이든 증권회사든 그 40조의 하루 이자가 얼마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지. 그러니까 누가 이익을 보는지 모르겠는데 누군가는 손실을 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그거는 예를 이제 들어서 소액 당사자. 투자자들은 모르겠지만 진짜 큰 큰 돈이, 손들이면 예. 그게 바로 들어오면 그 이자가 발생을 그럴 하는데 수 있겠죠. 그만큼이 지금 손실을 보는 거잖아요. 네. 소송감인데. 네, 주식 관련해서는 우리 또 신영 기자가 이제 요즘 새로 주식시장에 네. 들어와서 그래요? 아주 활발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아, 저는 주식을 사보기만 하고 아직 팔아본 적이 없어서 지금 팔면 안 되죠. 이틀 뒤에 들어오는지도 몰랐어요. 아니 원래 우리 저런 분들이 들어오면은 장 끝난 건 나가야 되는데. 사실은 아니에요. 옛날엔 그랬었는데 네. 지금은 아닐 것 같아요. 네. 우리 정우김 선생님도 어떻게 주식 좀 하세요? 저는 뭐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아요. 아 조금 네. 하신다는 제가- 말씀입니다. 네? 하신다는 아니, 그거, 말씀입니다. 그거. 사고 팔고 ETF? 아, ETF로 하시는구나. 네. 알겠습니다. 그 조금 괜찮으셨을까요? 요즘에? 약간 약간 정도가 아닌 것 같은데. 역시 웃음이 날 때는 주식 얘기할 수밖에 예. 없네요. 자, 주식해서 돈 벌면 뭐 할 겁니까? 피자 먹어야죠. 자, 일단 근데 짜투리 뉴스 좀 전해주시고 그 네. 사이에 전 피자 좀 먹고 있겠습니다. 네, 드시고 네. 계시면 제가 그냥 이렇게 혼자 떠들 테니까 그냥 즐겁게 들어주시면 됩니다. 네. 그 WBC 어제 결승전이 끝났습니다. 아하, 야구. 베네수엘라가 우승을 했습니다. 근데 맞아요, 결승전을 미국에서 맞아요. 미국 마이애미에서 미국이랑 베네수엘라가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베네수엘라가 결승 올라오니까 요새 베네수엘라에 좋은 일 많네 결승도 올라오고 곧 우리 51번째 주 되면 더 좋은 일이겠지 뭐 이러면서 거의 조롱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격전 끝에 베네수엘라가 3대2로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이 어제 매치를 마두로 매치라고들 부르기도 했는데 어쨌든 지금 베네수엘라에서는 뭐 정치적인 입장은 달라도 굉장히 그 국민들이 자존심에 스크래치도 있고 한 거잖아요. 대통령이 생포도 잡혀가고 하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 어제 우승 소식을 듣고 뭐 여야 인사할 것 없이 너무나 행복하다라고 하면서 국경일 선포를 했다고 합니다. 국경일? 네. 하루 놀아요? 네, 국가 경축일을 선포했습니다.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께서. 네. 아, 그래요. 근데 그 베네수엘라 선수들도 아마 대체로 다 미국 메이저리그 뛰는 선수들이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겠죠? 네, 네. 네. 아무튼 그랬다는 이야기. 예. 네. 그전 같으면 네. 미국하고 베네수엘라가 붙어서 뭐 미국이 졌다. 그냥 덤덤하게 대부분 받아들였을 거예요. 그럼 베네수엘라가 이겼어? 별일이네. 근데 네. 요새는 사실 내심 그거를 내심 정말 자기 일처럼 기뻐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아졌잖아요. 일단 이란. 아니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서 미국이 졌어? 잘 됐네. 뭐 이런 내심을 갖게 되는 사람들이 사실상 많아져서 제가 요새 계속 밀고 있는 표현입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캐치프레이즈가 마가였잖아요. 네. 근데 정작 현실은 나가라? 전 세계적으로 야가가 되고 있다. 야가는 뭐예요? 넌 야, 나가라고. 너희 가. 아, 마가 대신 야가가 야가. 되고 있다. 네. 아, 그런 말장난 평론 대단히 감사하고요. 좀 웃어주세요. 이건 밀고 있어요 요새. 네, 야가로 밀고 계시고. 네. 자, 그리고 또 짜투리 뉴스 어떤 거 이것도 좀 있습니까? 황당 뉴스라서 가져왔습니다. 어제 국민연금 그 국제연금 지원센터 콜센터가 난리가 났습니다. 한때 업무가 마비가 됐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알고 보니까 이 엔하이픈이라고 하는 K-팝 그룹이 있대요. 맞아요. 이 그룹의 가수 팬덤한테 좌표가 찍힌 거예요. 국민연금이. 왜 그런 거 봤더니 이 엔하이픈의 그 그룹의 멤버 중에 희승이라는 애가 있는데 그 희승이라는 친구가 이제 난 탈퇴하고 솔로 하겠다라고 하니까 이거 절대 안 돼. 막아야 돼. 기획사 어디지? 하이브거든요. 하이브 대주주 어디지? 국민연금이에요. 그러면 국민연금에 막아. 항의하자. 왜냐면 이게 막아네. 좀 있으면 주총이잖아요. 네. 국민연금을 동원해서 하이브를 압박하여 희승이를 나가지 되돌려오자라고 해서 이 국제연금지원센터가 불이 났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우리 정 의원님은 어떻게 다 아세요? 멤버도 아시는 거? 희승 왜냐면은 아세요? 그럼 오. 노래 잘하는 그 자그만 그만. 네, 희승, 맞습니다. 희승, 맞습니다. 아담한 네. 네. 노래 잘하는 맞습니다. 그렇죠? 네. 노래 잘해요. 여기 또 그룹을 요즘 아이돌 그룹도 굉장히 아니 왜냐하면 자식들하고 대화를 하려면 그런 거 정도 알겠어요. 그래서 네, 네. 직접 좋아하시는 건 아니고요. 저요? 저는 좀 부류가 다른 것 같아요. 조금 다릅니까? 미스터 트롯 쪽으로 가실까요 혹시? 꼭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아요. BTS? 네? BTS?
BTS가 좋아할까요? 제가 좋아한다 그러면? 좋아요. 지금 광화문 공연이 이번 주말이잖아요. 아, 맞아요. 제가 광화문에 최근에 나가봤는데 벌써 이 전운이 감도는 수준. 전운이 감도나요? 거의 무대를 쌓고 있는데 거의 대표로 어마어마하죠. 방지대 대단하고. 동원이. 아, 그럼 네. 조심해야 근데 이 돼요. 넷플릭스가 이상한 행위를 하는데 뭐예요? KBS가 못하게 MBC에서 하죠. 문의를 했대요. 거기 찾아온 외국인 인터뷰를 좀 하겠다고. 안 돼. 그랬더니 넷플릭스가 거절했대요. 근데 아니 그걸 거절할 거기 수 있어요? 길 지나가는 사람 인터뷰를 좀 한번 하겠다고 넷플릭스한테 공문 보내는 것도 웃기지만 아, 왜 그거 물어봐? 거절하는 물어봐, 논리가 거기다가? 뭐예요? 아니 대한민국 땅에서 자신들이 지금 독점 중개고 아니, 그렇다. 스폰서거든. 그렇다 하더라도 그걸 왜 그러니까- 물어봐? 아니 그걸 중개는 할수 물어본 있지만 그걸 그게- 물어본 방송사도 좀 웃긴데. 그러네. 아니 무슨 그걸 또- 넷플릭스 쫄자도 아니고. 아니 쫄짜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가서 하면 되지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아니, 그것까지 공연- 넷플릭스가 통제할 권리는 아니, 없잖아. 그러니까 공연 당일날 뭐 BTS 못 찍는 거야? 뭐 당연히 그다 치더라도. 그렇죠. 네. 그렇죠. 아니 한국에 온 외국인들 인터뷰를 못 하고 있다고요? 어제 제가 들었어요. 직접. 와 KBS가 이건 물어본 KBS가 그러니까 잘못인 것 같은데요. KBS가 잘못이네. 이 뉴스가 이렇게 튈 줄 몰랐네요. KBS가 최근에 동계올림픽도 중계도 못하고 인터뷰도 못하고 뭐 할 수 있는 게 없네. 아 글쎄요. 이거 바보 같은 짓인데. 사실은 캐대언 때문에 우리가 네. 굉장히 그 나름대로 트라우마가 있어요. 결국은 한국인들의 그 문화 창의성을 오히려 외국 자본들이 다 잠식하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넷플릭스가 독점 방송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한데 하이브 같은 경우는 그게 자기네들에게 이익이다라고 일단 판단해서 한국 공연만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KBS가 그래도 대한민국에 네. 구경 방송 아니에요? 공영방송. 공영 방송인가? 아 죄송합니다. 구경까지는 아니고. 네. 구경. 그런데 아무튼 네. 물어봤다라는 게 참 그러니까 대한민국 아유. 취재를 하는 이해가 안 돼요. 예. 근데 언론사들 카메라 그날 다 스케치하러 갈 거거든요. 네. 그럼 스케치하러 간 김에 지나가는 외국인 붙잡고 그러게. 물어보면 되지. 그걸 왜 공문을 보내는지가 그러니까. 이해가 아유. 안 돼요. 자 하여튼 뭐 답답한 이야기 넘어가고 하지만 주말 콘서트는 어마어마하다. 네. 자 그리고 다 나왔을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K 한류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아마 곧 K 피자가 전 세계를 또 잡아먹지 않을까 싶은데요. 바로 알볼로. 피자 알볼로는 뭐 알고 계시죠? 네. 예전에 그 어깨 피자인가 그게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네, 피자 알볼로에 지금은 이렇게 포장이 깔끔하게 돼 있어서 요 뭐 맛이 뭐뭐 있냐 마르게리따, 모짜 체다, 안창살 불고기, 김치 흑돼지, 페퍼로니까지 네 이렇게 이제 준비가 돼 있는데 여기 이제 팩으로 돼 있어서 그냥 렌즈에 돌려 먹으면 되는 겁니다, 이거. 맞습니다. 네, 한 끼 렌즈에 뚝딱이죠. 네, 아니면 이제 에어프라이어 거기 싹 돌리면 더 맛있습니다. 이렇게 드시는 거 5종류를 2개씩 해서 총 10팩이 가는데 29,900원이니까 한 팩당 3,000원이 채 안 되는 거죠. 네. 어떻게 맛이 좀 괜찮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네. 안 짜서 좋네요. 아, 그렇습니까? 가끔 피자가 이게 먹으면 너무 짜서 좀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건 전혀 짜질 않네. 네네네. 맛있어요. 또 맛은 또 우리 정우김 의원님 제일 네, 정확하시니까요. 아니 근데 저 도우가 특이한 것 같아요. 색깔이 이게 도우가 그냥 밀가루는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쌀가루 좀 아마 섞었을 겁니다. 옛날에 알볼로 피자가 쌀가루 도우로 유명했거든요. 그런 것 같은데 네, 전 흥미가 그거가- 들어간 것 같죠. 네, 흥미가 전 그거가 들어갔다고 참 많이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피자 돌렸죠. 그러면 냄새 좀 나죠. 그럼 문 열고 환기시켜야죠. 그때 삼성 블루스카이 공기청정기. 아 저도 뭐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아니 연결이 매끄러웠어요. 아, 매끄러웠죠? 이렇게 나쁘지 않았죠? 네. 네, 네.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초미세먼지 99.9% 제거하는 또 18평형, 그래서 18평형이라 넉넉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 삼성 스마트 띵스 앱도 연동이 되는, 그래서 밖에서 계속 또 조절하실 수도 있습니다. 149,000원. 예? 149,000원. 진짜 싸네. 예. 여기 이제 교육기관에 단기 렌탈했던 제품이고, 예, 사용하시는 데는 완벽하게 문제가 없는 제품으로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시면 되겠고, 요쪽에 보이는 겁니다. 예, 우리 정 의원님. 네. 하나 필요하시면 들여놓으시고요. 네. 아시겠죠? 네. 자, 그럼 오늘 세 분은 여기서 보내드리고 다음 주에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